유전자나 유전 정보에서 인간의 자기 동일성을 찾는다면 그것이 하드웨어인지 소프트웨어인지 다시 물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영화의 한 장면을 떠올려 보기 바랍니다. 당신은 지구에서 수백만 킬로미터 떨어진 아득히 먼 화성 위에 있다. 붉은 화성의 사막에서는 사람이 살아갈 수 없다. 당신은 지구의 기술로 만든 얇은 옷에 의지해 혹독한 추위를 견뎌내고 있다. 그렇지만 이제 한계에 도달했다. 우주선은 파손되었고 영원히 지구에 돌아갈 수 없다. 그러나 전혀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 우주선의 통신실에서 당신은 텔레클론 마크4 텔레포터와 그 사용 설명서를 찾아냈다. 텔레포터에 스위치를 넣고 파장을 지구의 텔레클론 모 송신기에 맞춘 다음 송신실로 들어가면 텔레포터는 아무런 고통도 주지 않고 순식간에 육신을 분해해서 그분자 구조의 청사진을 작성해 지구로 송신한다. 지구의 수신기는 축적 탱크를 갖추고 있어서 그 속에 필요한 양의 원자를 비축하고 있다. 텔레포터에서 청사진을 수신하자마자 송신된 지시에 따라 조립이 거의 순간적으로 이루어진다. 바로 당신을 합성하는 것이다. 광속으로 지구에 돌아간 당신은 사랑하는 사람들의 팔에 안기고 그들은 화성에서 겪었던 당신의 모험담에 곧 귀를 기울일 것이다. 당신이 구조될 수 있는 길은 이 텔레클론 기계를 이용하는 방법밖에 없다. 당신은 송신기를 조정한 다음 송신실에 들어간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된다. 5, 4, 3, 2, 1. 송신. 눈앞에 문이 열리고 당신은 수신기 밖으로 걸어 나온다. 햇빛이 눈부시다. 친숙한 지구의 대기가 느껴진다. 당신은 고향에 돌아온 것이다. 그렇게 걸어 나온 당신은 과연 당신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가? 인간의 자기 동일성을 인간을 구성하는 하드웨어, 즉 단백질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그 하드웨어를 통해 실현되고 있는 소프트웨어, 유전 정보에서 찾는다면, 나아가 인간 신체 자체가 그 소프트웨어를 통해 구성되는 것이라면 위와 같은 경우도 상상 가능할 것입니다. 핵산에 들어있는 유전 정보의 암호가 완전히 해독된다면 유전 정보만으로도 그와 동일한 유전자를 조작하여 동일한 인간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정보는 빛이나 파동의 방식으로도 자기 동일성을 유지하며 전달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인간이 유전 정보에 의해 구성되는 존재라면 비록 비물질적 정보와 물질적 신체 간의 간극을 어떻게 메꿀 것인가의 문제는 남겠지만 동일 유전 정보에 의해 만들어진 인간은 동일인일 것입니다. 따라서 화성에서 한 인간의 완벽한 유전 정보를 지구로 보내 지구에서 그 정보에 따라 화학물질을 결합하여 만들어진 인간은 결국 앞의 인간과 동일인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화성에서 지구회로 전달된 정보 안에 텔레클론 기계로 들어가 분해되기를 기다리던 그 순간에 대한 의식도 들어있다면 지구에서 다시 태어난 그 사람은 지구에서 조립된 자기가 화성에서 분해된 그 사람과 같은 사람인지 다른 사람인지라는 의문을 갖게 되지 않을까? 고향에서 다시 만난 딸의 이름이 사라라면 그녀는 내가 정말 사라의 엄마일까? 사라의 엄마는 화성에서 죽었고 나는 단지 그녀의 기억만을 간직한 다른 여자가 아닐까라고 묻지 않을까? 주위에서 모두들 그녀를 예전 그녀와 동일인이라고 확인하고 그녀의 의식도 앞에 그녀의 의식과 이어지고 있을 때 내가 과연 사라의 엄마인가라는 그녀의 물음은 과연 무엇을 묻고 있는 것일까? 유전자나 유전 정보에서 인간의 동일성을 찾는다는 것은 무리인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DNA의 98%가 모든 생명체에 있어 다 동일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46개 염색체 전부 합하면 대략 4만 개의 유전자가 들어있는데 인간을 구성하는 약 60조 개의 세포 각각 안에 그만큼의 유전자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각각의 세포가 모두 동일 유전자를 포함함에도 어떤 세포는 피부세포로 어떤 세포는 근육세포로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4만 개 유전자 중 어느 인자가 활성화되고 어느 인자가 억제되는가에 따른 것입니다. 결국 인간의 신체적 정신적 재특징들이 모두 남김없이 유전자에 의해 결정된다고 해도
그 규정성은 단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유전자 안에 들어있다는 것 이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한 인간의 정체성은 단지 가능인자로서의 유전자 자체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다는 말이 됩니다. 현대 심리 철학에 있어 의식 또는 심리 활동은 곧 두뇌 활동으로 간주됩니다. 마음은 두뇌 활동 결과 산출되는 2차적 효과일 뿐입니다. 따라서 나를 마음으로 이해하면 마음은 곧 두뇌이기 때문에 나는 바로 나의 두뇌가 됩니다. 마음과 동일시되는 두뇌는 단백질 세포로서의 두뇌, 즉 하드웨어로서의 두뇌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즉 정보의 집합입니다. 마음이 간직하고 있는 수많은 생각과 느낌들, 지난 과거의 기억들, 그것들이 나의 본질을 이루는데 그것들은 바로 뇌 속에 입력된 정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누구인가는 두뇌 속 정보를 통해 대답됩니다.